네, 오늘은 이민법 전문의신 천관우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법률 상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 국무부가 발표한 6월 8일에 발표했는데요. 2023년 7월의 영주권 문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민 관련 새로운 소식들 살펴보고요. 시민권 신청 시 그리고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시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가지실 카테고리일 텐데요. 가족 초청 이민, 취업 이민, 그리고 종교 이민 어떤 좋은 소식들이 있을지요. 7월 영주권 문호 진전과 후퇴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천관우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날 6월 8일에 이제 2023년 7월에 영주권 문호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최근 이민 소식 새로운 소식들이 좀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 7월 영주권 문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요. 이제 여러 가지 캐러거리가 있는데 이제 한인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으신 분야만 저희가 골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가장 신청을 많이 하고 계신 그 3순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3순위 학사 이제 전문직의 경우는 접수 가능일은 2023년 5월 1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선일자, 그러니까 프라이어티 데이트, 그러니까 펌을 접수하는 날이 프라이어티 데이트입니다. 펌을 접수하는 날이 그날이 2023년 5월 1일 이전이면은 만약에 펌이 승인이 나면은 I-485 하고 그다음에 초청장 대신 그 이미그레이션 패티션 I-140 두 개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펌만 해도 9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10개월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I-485 접수까지 가능 동시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 상태입니다. 접수 가능일은요. 오픈 상태다. 140과 I-485는 펌이 승인이 나시면은 3순위 전문직 학사직의 경우에는 접수가 가능하세요. 사실상 오픈인데 그런데 이제 승인 가능일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사실 지난달에 비해서 4개월이 오히려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인 가능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케이스가 접수돼서 심사가 끝나면 영주권을 줄 수 있는 날입니다. 영주권을 승인해 준다는 승인해 줄 수 있는 케이스. 근데 이제 이게 2022년 2월 1일이 승인 가능이라는 뜻은 펌 접수일이 2022년 2월 1일 이전인 경우 또는 그날 또는 그 이전인 경우 케이스만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2년 2월 1일이거나 그 이전인 2022년. 그 전에 그러니까 우선일자를 가지고 계신 케이스만 이민국에서 심사가 끝나면 영주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7월부터는 4개월이 후퇴를 해서 지난달에는 2022년 6월 1일이었거든요. 요거는 조금 뒤로 더 밀렸습니다. 그러네요. 4개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숙련직 같은 경우를 자세히 보면은 요것도 이제 조금 이제 진전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일자 같은 경우도 가만 보면은 우선일자가 2020년 2월 1일 2020년 2월 1일 그러니까 펌 접수일이 우선일자가 2020년 2월 1일 이전인 케이스에 한해서만 I-485를 접수하실 수가 있고 승인 가능일은 2020년 1월 1일입니다. 지난달과 똑같습니다. 동일하네요.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당히 대기 기간이 조금 있어야지만 이게 그 승인도 받으실 수 있고 I-485도 접수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새해 개념도가 시작되는 2023년 10월 1일쯤 되면은 이제 또 이게 문호가 전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막 놀라지 마시고 조금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가 이제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케이스인데요. 이 경우는 사실상 현재 이제 오픈 상태라서 오픈 상태는 뭐냐면은 접수 가능일은 오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내가 영주권자인데 제가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내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서 I-485하고 저의 초청장 I-130이라는 그 이미그레이션 패티션을 동시에 아직까지 접수하실 수는 있습니다. 접수는 동시에 접수는 가능합니다. 사실 근데 I-485를 접수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아직까지 그래도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렇죠. 네. 옛날에는 I-485라는 영주권 신청서를 넣기 위해서 뭐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것까지는 오픈인데 한 가지 이제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그 접수 가능일이 2020년 9월 8일입니다. 접수 가능일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엔 이것까지 오픈이 돼 있어서 네. I-485하고 I-130이라는 초청장을 두 개 다 접수해놓고 빨리 심사가 끝나면 언제든지 영주권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 경우에는 우선일자라는 거는 I-130이라는 이민 청원서를 접수한 날짜가 보통은 그 우선일자가 됩니다. 가족 초청 청원서. 그렇죠. 청원서. 네. 근데 이제 그게 2020년 9월 8일 2020년입니다. 9월 8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한 케이스에 한해서만 영주권 승인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조금 승인 가능일은 많이 후퇴한 거죠. 그러네요. 지난달이랑 똑같은데 아무튼 요것도 10월 1일 날 이제 어떻게 새롭게 회계년도가 시작되면서 이제 비자 넘버가 쿼터가 또 새로 다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호가 뭐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I-485는 네. 최소한 접수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만약에 이제 영주권자신데 이렇게 결혼을 하신 경우 그리고 이제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그 배우자분을 위해서 얼른 빨리 접수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나는 될 거야 하고 자신만만하셨던 또 시민권 신청의 거절이 좀 많다고 들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네. 아직 좀 이민 소식이 조금 더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이 있을까요? 예. 네. 일단은 뭐가 있냐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어떻게 되면 요건 다 계속 이렇게 뭐 이민 케이스 프로세싱이 굉장히 뭐 네. 이게 지체가 되고 있다. 뭐 사실 좋은 소식 취업 3순위가 또 뒤로 많이 후퇴하고 그래서 좋은 소식이 없었는데 네. 그나마 요거는 그래도 조금 좋은 소식을 한번 전해 드릴 수 있게 된 그런가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그래도 이제 뭐 J1이라고 해서 연수 비자로 계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 학생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변경 자체가 1년 이상 지금까지 계속 걸리고 있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바꾸는데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이제 특히 이제 J1으로 계시면서 취업 이민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H1B를 시도하신 다음에 이제 보통 안 되면 학생 비자로 많이 넘어가시는데요. 네. 이게 되고 나서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학생 신분 변경을 받는 데만 거의 1년 이상 걸리니까 굉장히 힘이 들었었는데 네. 이 정말 희소식이 뭐냐면은 일단 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적어가지고 왔는데 네. 어제 이민국이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6월 13일부터는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M1 비자 학생이 아니고 M1 비자라고 그래서 이제 직업 합격하는 비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연수 비자 J1 M1하고 J1으로 넘어가는 것 뭐 J2까지 다 포함입니다. 네. 배우자하고 직계가족까지. 근데 이제 그런 경우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M1하고 J1을 포함해서 네. 학생 신분으로 넘어가는 경우 이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제 급행 처리를 해준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케이스가 들어가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케이스가 접수가 되어 있는 경우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걸 급행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겠죠. 네. 이미 들어간 케이스의 급행 업그레이드는 6월 13일입니다. 네. 그럼 오늘부터 접수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너무 오랫동안 학생 신분 케이스가 펜딩이 되어 있는 경우는 네.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보시는 게 되게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월 29일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예 그냥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내 케이스를 급행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분 변경할 때. 네. I-907이라는 폼이 있어서 이걸 이제 6월 29일부터는 그냥 접수하실 때 학생으로 신분 변경하는 신청서를 접수하실 때 그냥 같이 급행 서류를 넣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6월 29일부터는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뭐가 있냐면은 급행 처리로 넘어가려면은요. 네. 일단은 이민국의 그 아래 보면 주의사항을 뭐가 있냐면 요새는 황당하게 I-539라는 폼을 써가지고 뭐 학생 신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비민 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하시는데 영주권자가 아니고 네. 영어로는 이걸 체인지 오브 스테러스라고 그럽니다. 영주권 신청으로 신분을 바꾸는 건 어드저스먼트라고 그러고요. 근데 이
체인지 오브 스테러스를 하는 경우에 I-539 폼을 쓰는데 이 I-539 폼에 뭐가 있냐면요. 지문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반기부터 이렇게 지문 찍는 게 돼 있거든요. 네, 지문 날인. 지문 날인. 네. 그러니까 영주권도 아닌데 지문을 찍으라고 그래서 근데 뭐 지금까지 뭐 계속 찍으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찍고 있는데 네. 이 지문을 찍어서 이 네. 바이오메트릭스라고 그러거든요. 이 지문이 시스템에 들어가야지만 프리미엄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지문 날인이 끝난 경우에만 에만 이제 급행 그날로부터 처리가 계산을 해서 가능하네요. 네. 프리미엄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날짜 계산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면 뭐 펜딩 중인 경우는 많이들 찍어놨겠죠, 그렇죠? 현재 심사 이미 더 들어가서 그렇죠. 펜딩 중이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상태는 지문을 많이들 찍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문이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나오는데요. 네. 하지만 새로 넣는 케이스는 바로 접수하는 날로부터 아니고 내가 케이스를 접수한 다음에 지문을 찍고 난 다음부터 계산해서 프리미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또 최근 이민 경향을 좀 보면은 네, 최근 이민 경향. 네. 그러니까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 이걸 넘어서 지난 한 2년 동안 2년 반 정도 2년 동안 정말 힘든 게 이 프로세스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 모든 게 특히 뭐 리엔트리 퍼밋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영주권을 갱신하시거나 아니면 워크 퍼밋 이번 워크 퍼밋도 신청하는 경우도 그 EAD라 그러죠.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는 경우도 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심사 기간이 너무 오래 길어져 가지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계세요. 지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좀 다행인 거는 이 친구들이 그 심사가 오래 걸리는 걸 아니까 네. 다행히 뭐 영주권을 갱신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조건부를 해제해서 완전히 완전 영주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리엔트리 퍼밋을 받는다든지 뭐 아니 리엔트리 퍼밋은 여기서 아니죠. 그렇게 이제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영주권을 바꾸는 경우에는요 이제 대체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또 노동허가증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접수증에 보면은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거기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2년, 4년까지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하고 내가 이미 익스파이어된 영주권을 딱 들고 있으면은 여기 접수증에 나와 있는 날만큼 똑같은 효력을 가진 영주권이 되기 때문에 네. 접수증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십시오. 접수증. 영주권을 갱신하시거나 네. 아니면 워크 퍼밋을 갱신하시거나 또는 이제 조건부 해제를 하시는 경우 그거 가지고 영주권자 같은 경우는 익스파이어 됐어도 여기 언제까지 연장되어 있다는 서류를 들고 가면은 해외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접수증 놓치지 말고 꼭 잘 챙겨 놓으시라고 제가 정말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접수증 잘 챙겨 예, 주실 너무 다들 것을. 오래 걸리니까요. 그렇죠. 노동청도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사실은 지금 펌 LC 심사 기간도 그렇고 적정임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고요. 잘 조금 기다리면 아마 적재 해소될 겁니다. 인내가 관건이네요. 인내 예, 맞습니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네네. 다른 소식 있을까요? 예, 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러면은 아까 들어가기로 했던 건대로 거기 이제 시민권 네, 신청. 시민권 거절된 신청. 사항이 많다. 예, 그렇죠. 시민권 거절이 생각보다 사실 많습니다. 최근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떨어지고 나서 뭐 영주권자시기 때문에 뭐 당장 나가야 하실 일도 없고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얘기를 다 안 하세요. 근데 시민권 근데 한국 분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심사는 더 쉬운데 네. 조금만 주의를 하시면은 넘어가실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한국 분들이 좀 되게 자신만만하셔서 아, 근데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되나요? 예. 이게 제가 오늘 좀 몇 가지 이제 짚어 가셔야 될 부분만 대해서 네. 제가 이제 조금 한번 짚어 드릴게요. 네, 최근 경영을 예. 중심으로 네네네. 짚어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거절되고 나서 그 상담 전화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다른 분 혼자 하시거나 뭐 다른 분들이 하시거나 뭐 이렇게 했을 경우인데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요. 최근 경향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프로디 케이스에 대한 거절이 지속적으로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프로디 이슈. 예. 네. 그러니까 뭐 프로디 그 학원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기 전에 영주권을 운 좋게 취득하신 분들인데 과거에 그 학교에 등록을 하셨던 분들 이제 그런 경우인데 영주권은 우연히 잘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뭐 5년이 지나거나 3년이 지나거나 아니면 시간이 한참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돼서 시민권을 신청하시는데 네. 거의 다 거절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한 2018년, 19년, 2018년 정도부터는 거의 일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학원을 된 적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시민권 신청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에 프로대학원과 관련이 있으면은 그 프로대학원과 관련된 그 날짜 동안은 학교를 다닌 걸로 쳐주지 않기 때문에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넣은 걸로 이 사람들이 간주를 해서 영주권 자체가 그러니까 밸리드하지 않다, 유효하지 않은 영주권으로 당신이 시민권을 신청했기 때문에 당신 시민권이 거절된다라는 사유 편지를 받게 되면 굉장히 찝찝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민국이 내 케이스를 시민권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당신이 영주권이 유효한 영주권이 아니다라고 편지에다 박아서 나오는 거니까. 영주권 자체의 합법성을 인정을 안 하고 공격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영주권 네.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합법적이지 않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프로대학원 다닌 기간은 학생 신분을 유지했다고 보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신은 학생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결론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찝찝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프로디 케이스하고 관련된 분들은 영주권 신청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일단은 그러면서 좀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가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시민권 신청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문제가 되어 왔었거든요. 네. 오바마 대통령도 한 중반부부터는 뭐 이걸 굉장히 따져 묻기 시작했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주권의 합법성인데 특히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그 경우는 일단은 영주권을 받고 나서 그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으면은 일단은 영주권 자체가 이렇게 합법적인 유효한 영주권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예를 들면 저기 산타하나에서 시민권 선서하는 경우는 거의 다 물어봐요. 꼭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 증거 내놓으라. 근데 LA에서 인터뷰하신 분들 보면은 네. 그 시민권 인터뷰하시는 분들은 이민관이 때에 따라서 안 묻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 영주권 신청하고 나서 받고 나서 그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증거를 안 내놓으라고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LA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산타하나는 거의 다 물어봐요. 산타하나에서 인터뷰를 하신 경우는 네. 시민권. 근데 LA에서 하시는 분들 안 물어보던데 그래서 그냥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타하나 가서 인터뷰했는데 그 이민관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없는데요? 이렇게 네.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영주권이 합법적이지 않으시네요. 이러면서 거절이 돼요, 그냥.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본인까지는 괜찮은데 네. 자녀가 엄마 아빠가 취업으로 영주권을 취업 이민으로 취득을 하셨으면은 자녀가 시민권 인터뷰를 할 때도 엄마나 아빠 부모님 그 회사에서 일한 증거 내놓을래요? W2나 아니면 페이스톱이나 뭐 세금 보고서 뭐든지 자녀들한테도 물어보거든요. 그럼 자녀들 케이스까지 같이 덩달아서 이게 거절이 된단 말이에요. 네. 시민권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취업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 네. 취업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는 경우에 이제 5년이 지나거나 이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돼서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그때 회사에서 나를 스폰서해준 회사에서 일을 했던 기록이 잘 있는지 네. W2나 페이스톱 같은 걸 잘 챙겨 놓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기 아들이나 따님이 만약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시민권 인터뷰를 가더라도 내가 일한 증거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물론 부인이 되시는 분이 하셔도 똑같고요. 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잘 챙기시고요. 조금 당장에 내가 일한 증거가 없다. 그럼 이제 옛날에 이제 없는데 이제 피치 못할 상황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뭐 회사가 폐업을 했다든지 스폰서 회사가. 네. 그럼 이제 그 회사가 폐업했다는 증거 같은 서류를 일단 가져가시고 아니면 전 사장님이 왜 우리 회사가 폐업을 해서 더 이상 고용을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사유 편지를 가져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네. 100% 된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몸이 너무 아파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옛날에 이제 넘어가신 분들 보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수술을 하셨거나 네.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래가지고 병원 진단서하고 수술 기록하고 다 가서 넘어간 예가 각각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그 회사에서 일한 거기 때문에 기록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주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신 그 증거 기록을 예, 시민권 인터뷰 시에 반드시 준비하셔야겠네요.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또 이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도 있을 그렇죠. 것 이거는 같아요. 뭐 옛날부터 그냥 쭉 다 문제인데요. 네. 일단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전과 기록이 있는데 신청을 하셔야 된다 시민권을. 그러면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셔야 돼요. 그냥 뭐 간단하게 내가 뭐뭐 잘못했다 적어내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아, 네.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따져볼 것이 내가 저지른 범죄가 어떤 형태의 범죄인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제 모럴 터피투드 크라임이라고 그래서 좀 굉장히 도덕적으로 큰 흠결 있는 범죄 같은 걸 이제 이민국이 지정해 놓은 범죄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사실은 잘못하면은 추방까지 당할 수 있거든요. 네. 굉장히 소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 시민권을 내가 추방 안 된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잠깐 조금 자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범죄라고 하더라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 그리고 이제 뭔가 좀 내가 다른 거 소명할 게 있으면은 뭐 비즈니스를 30년을 하셨다든지 세금을 쭉 잘 냈고 또 내가 이제 무슨 미국에서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소명이 가능한지도 먼저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네. 자제를 하시든지 예를 들면은 사실 감옥을 1년 좀 넘게 다녀오신 분도 있었는데 그 이제 기간이 굉장히 오래전이고 네.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를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 비즈니스를 수십 년 동안 하시면서 세금도 잘 내시고 따님 두 분도 전부 다 대학교까지 졸업해서 사회인으로 잘 만들어 놓으셨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걸 부각을 해서 좀 힘들었지만 받았어요. 이제 오래전에 갔다 왔거든요. 네. 감옥을.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이외에 좀 잘 자란 뭐 DUI라든지 뭐 아니면 뭐 기타 범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가정 폭력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요. 일단 그 범죄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씩 소명하는 의견서 같은 거를 설명을 해서 이민국관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네. 내가 그게 억울하다면 억울하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범죄별로 정리를 해서 상황을 좀 설명하고 선처를 바라는 식으로 이제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법원에서 나와 있는 서류가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다켓이나 미닛이라고 그러는데 그 케이스가 다 종결되었다는 거. 그냥 벌금이 나왔으면 벌금을 다 냈고 형이 나왔으면 형을 짧게라지면 다 살았다는 거. 네. 완결됐다는 서류를 내주시고 또 그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내가 선처받을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잘 설명하는 거를 잘 적어서 같이 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너무 심각한 범죄 같은 신청을 좀 자제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세 가지 부분으로 시민권 신청 시 주의사항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네.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시 유의사항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좀 사실 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상담 전화가 요새 많으세요. 왜냐하면은 그 IMF 끝나고 나서 뭐 2000년 초 뭐 그때 좀 무작정 미국으로 이제 막 너무 힘들어서 오셨던 분들이 여기서 아이들이 그 다음에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이제 21살이 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민권자 21살 이상 21세 자녀들이 이제 초청을 이제 많이 해서 요새 문의가 되게들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신청하기 전에 이제 조금 먼저 확인할 거 주의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어머님 아버님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은 시민권자의 부모는 사실 시민권자 배우자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셨으면은 뭐 몇십 년 동안 서류 미비로 계셨어도 불법 체류를 하셨어도 사실 문제가 없어요. 합법 입국만 하셨으면 돼요. 네. 그러면 이 합법 입국을 증명하는 거는 이제 옛날이 대부분 다 아마 옛날이겠죠. 네. 아이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I-94라고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출입국 관리 기록이죠. 그럼 이제 그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를 하면 이렇게 딱 뭐라고 우리가 이제 비행기에서 보통 적어내면은 그걸 이제 이민심사관이 도장을 쾅 찍어주면서 여권에다 탁 찍어줘 잊어버리지 말라고. 네. 그 하얀 종이가 있는지 일단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 하얀 종이가 있는지. 근데 최근에는 사실 오래 전까지 이제 그 소급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전산에다 다 넣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또 옛날 여권을 보여주시면은 전산상으로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전산 출력이 될 수도 그렇죠, 이제 있죠. 네.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보통 한 2010년 전후에서 된 거고 근데 아이들이 21살이면 벌써 그 전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 과거 거는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하얀 종이 I-94가 있는지 먼저 잘 찾아보시고요. 네. 만약에 없으면은 또 이민국에서 저희들이 그 I-10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거 통해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어요. 입국일이랑 공항이랑 정확하게 대충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저희들 알려주시면은 찾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래도 네. 괜히 추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네. 일단은 좀 먼저 찾아보시고 네. 있으면 제일 좋고요. 없으면 일단은 전산으로 출력이 되는지도 한번 보고 아니면은 또 이제 이민국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그걸 찾아달라고 네. 요청서를 보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I-94 먼저 잘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부모님이 이제 미국에 계시는 동안에 이제 범죄 DUI나 뭐 이런 범죄 기록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거도 똑같이 이제 그 범죄 기록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소명 벌금 다 냈고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내가 받은 형을 잘 살았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정황 증거 같은 걸 잘 봐서
법원 기록도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네, 완납했다는 어떤 증거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벌금을 다 냈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보통 법원 서류에 다 있거든요. 네. 케이스가 있으면 디스미스 됐다든지 아니면 종결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법원 서류를 잘 챙겨서 또 소명까지 잘 하시고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드 이슈 여전히 문제입니다. 이 경우도. 네.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도 다니셨던 분들은 일괄적으로 사실 영주권 거의 다 못 받고 계세요, 사실은요. 네. 근데 이제 F2에 한해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 둘 다 신청하는 경우에는 F1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F2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 잘 주고 있는 게 최근 경향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F2는 이제 F1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부모님 중에 F2였던 분들은 다 받고 계세요. 이제 그러니까 좀 프로디가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601 면제를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영주권을 취득을 하셨는데 네. 그 학교 다닌 거에 대한 범죄성에 대한 면책이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두 분 중에 한 분 F2로 계셨던 부모님은 얼른 영주권을 받으시고 그 영주권자가 되신 부모님 그 부모님을 기준으로 해서 601 면제를 통해서 또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저희 사무실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취득을 많이 하셨어요. 그 학교랑 관련되신데도요. 네. 601 그 면제 신청이 가능한지 또 예, 그렇죠. 이제 네. 또 전문가와 일단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하셔야겠네요.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아이들이 이제 막 21살 된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딴 경우도 많지만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아이들이 아직 어린 경우가 많거든요. 학교 다니고 있거나 사회생활 초년생이거나 그래요. 네. 그럼 일단 가족 초청을 하는 경우에는 초청하는 초청자가 재정 보증을 서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리거나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재정 보증을 못 쓸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에 앞서서 그 재정 보증을 해주실 분을 미리 좀 잘 찾아 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대 보증. 연대 보증이죠. 조인트 네. 스폰서를 해주실 분들. 네. 이제 그렇게 좀 잘 찾아 놓으시면은 문제 없이 아마 영주권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민법 관련해서요. 네네. 그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또 부분이 있다면 정확한 좀 정보를 한번 예. 네. 제가 얼른 빨리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요. 네네. 그 취업 인할 때 자꾸 저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매번 받아서 네. 영주권 현재 일을 안 하고 있는데도 스폰서를 받을 수 있나요? 막 자꾸 그렇게 물어봐서 근데 잘 아시겠지만 영주권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통 일하실 수 없는 신분입니다. 영주권 스폰을 받으시는 분들이요. 네. 그러니까 가서 일하시는 거 다 그러니까 원칙은 내가 저 사람을 고용주 입장에서는 영주권을 줘서 일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걸 퍼머넌트 베이스로 일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칙은 영주권 받고 나면은 within reasonable time 적당한 시간 내에 바로 일을 시작하시면 되는 게 그게 원칙인데 네.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한 10개월 요새 같으면 10개월도 넘게 걸리니까 뭐 그 전쯤에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하면 임시 노동 허가증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좀 일을 해주시면 고용주가 확실하게 저 사람을 고용할 의사를 보여주니까 이민국한테는 좋은 사인이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뭐 그 이외에도 뭐 E2 배우자 같으신 분들은 워크 퍼밋으로 뭐 그 회사 가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H1B로 그 회사에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네. 근데 원칙은 내가 뭐 일할 신분도 아닌데 그 회사 가서 미리 일을 하고 있어야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이민법 전문의신 청관우 변호사님과 함께 7월 영주권 문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상담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제가 사무실이 두 군데인데요. 부에나파크 오피스는 714-522-5220, 714-522-5220이고요. LA 사무실은 213-232-1655, 213-232-1655로 연락 주시면은요 저희가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